네, 이번 시간에는 원주의 아들이죠? 원주 학주. 네, 원주의 아들 이학주 차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상 먼 거리 오시지만 오늘 발걸음이 좀 무거웠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 좀 무겁고, 네, 좀 사고 고민이 많이 났다고 되는데. 하시지. 오다가 사고 나서 못 가겠다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은 또 하는 거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걱정이 지금 계속 걱정을 부르고 있는 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좀 운동도 하시고 건강 관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주식을 뭐 한두 달 할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제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좀 멘탈을 잘 관리하시고 괜히 건강 해치셔 갖고 또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 가셔서 뭐 싸움이나 이러지 마시고 네. 어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갖고 가야 저희가 또 이제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걸 봤을 때 그때 그랬었지 뭐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계속 잊지 마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건강이고 주가가 가정의 행복, 평화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주식 올라봐 다 사이 좋아져요. 그렇죠. 네, 네, 중요한 건데. 그때부터 아주 전쟁입니다. 네, 그래도 맞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많이 일부러라도 좀 웃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네. 되겠냐고요. 저도 그래서 어제 한 1시간 동안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순간인데 네. 그래도 뭐 그렇다고 뭐 계속 과거 일을 복귀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가 되게 중요한데 네. 자 반등을 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못한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또한 V자다 L자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네. 과거 사례에 보면 과거가 더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지수대별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V자가 꼭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V자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대부분의 이제 뭐 제가 중론으로 보면은 이렇게 빠지면 항상 횡보를 했다가 이제 L자가 대부분의 의견인데 사실 그걸 뭐 저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올랐던 거 이렇게 빠질 것도 사실 예상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하게 빠졌던 것들, 특히 이제 지금 그러면 뭐 글로벌적인 위기가 있는 거냐, 뭐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만 돌아서 주면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V자 반등도.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전망이죠. 근데 문제는 가정이 심리가 돌아와 준다면.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의 기세는 꺾였어요. 이것이 되돌아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심리가 회복되는 건 사실 아주 단순한데 가격이 조금만 올라주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에 좀 증시가 뭐 20% 빠지던 게 한 9%대만 올라와도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참 그런 걸 보면서도 제 자신이 좀 답답하긴 했는데 네. 결국엔 가격이 좀 올라와 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런 반등이 의미 있게 나오려면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최근에 조금 매도세는 좀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이 좀 들어오고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사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저희가 엄청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의 좀 이제 물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지금 당장 뭐 포인트가 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긴 하려고 했지만 저는 좀 어떤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에. 네, 그래서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증시안전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중간 기대를 하고 펀드가 있습니다. 나올 만한 저 조건은 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과거에도 코로나 때도 그러니까 발표만 해도 증시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그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만 해도. 코로나 때도 발표를 했더니 증시가 안정을 찾아서 결국에는 실행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꼭 지금 돈을 풀어서 매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증시를 안정할 수 있는 좀 강한 코멘트,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좀 주는 코멘트를 좀 원하고 있는 거죠. 칼을 꺼낼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나 칼 있다. 좀 네. 만지작 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쓱 보여주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심리가 어떻게 하면 안정될까? 진짜 그 가격이 올라가면 심리 안정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려면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사줘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막 사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텐데. 네. 그럼 이제 개인들도 마음이 좀 안정될 텐데. 네. 근데 이제 외국인 기관이 살 지금 현재 환경이냐가 이제 그래서 중요할 텐데. 맞아요. 기관은 이 정도 들어오는 거 보고 뭐 상황이면 충분히 올 것 같고 네. 외국인이 조금 애매한데 외국인이 그렇게 막 올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급 상황 또 외국인은 어쨌든 저희가 뭐 이제
공매도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양쪽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쉽게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근데 또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또 물량을 과하게 막 매도를 하면서 팔 가격이냐 또 그렇게 봤을 땐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쉽게 들어올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좀 안정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좀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이제 공매도 금지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게, 제가 23년도 때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고 시장이 때 4번 했는데 다 반등은 나왔습니다. 바닥을 만들었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때 다음 연도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할 때 걔네들이 불발의 이유로 잡았어요. 이제 너네 공매도 같은 이제 어떤 정책의 불안정성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정부가 그거에 대한 딜레마에 좀 빠져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개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뭐 추후에 MSCI 지수 편입되면 좋겠지만 지금은 당장의 어떤 안정화를 좀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또 많은 청원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뭐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트리거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시안적인 불안감으로 MSCI 선진국 가입 여부, 등단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 이러한 그렇죠. 편들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심리 안정이 되죠. 네,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심리적인 정책이 없이는 그냥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일일이 다 가서 심리를 뭐 회복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대폭적인 좀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하이닉스가 네. 흘러내리네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이거든요. 발표 앞두고. 하이닉스가 지금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하이닉스 갖고 뭐 미래에셋을 위시한 몇몇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크게 하향했고, 또 반대로 한투증권 등등 또 DS는 또 크게 상향 조정했고 뭐 이런.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한투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 입장 잠깐만요. 유지. 네, DS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에 네. 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등등 입장 유지 플러스. 야,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지는 뭐가 있나? 아마 주주 친화적 정책이 좀 안 이제 나와서? 안 나왔던 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증시가 올라갈 때 제일 기대했던 게,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배당 좀 많이 주고 자사 조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던 게 이제 방향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뭐 ADR 상장되면서 뭐 규제 때문에 그런 거다고 하니까 안 하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모르겠고 그냥 뭐 호재가 나와도 팔고 귀를 막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안 아끼죠? 그러니까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제 IR에서 발표됐고, 사실 내일 저희 김록호 의원이 오기 때문에 네. 말을 많이 아꼈는데, 네. 이제 ADR 상장하다 보니까 SEC의 룰 174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장 후에 25일 동안 투자 설명서 교부 이런 것을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주주 환원 배당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하는 실무적인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약하는 네, 그러니까 좀 자제해 달라 등등. 왜냐하면 주가에 글쎄요, 그 뭐 SEC의 법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IR에서 발표하기로는 상장 이후에 25일 동안의 주주 환원 정책을 공격적으로 발표하기로는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월 뭐 한 5일 정도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상장하고 나서 초반에 뭐 과거에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상장하고 막 저 이거 하겠다 저겠다 막 이렇게 말만 뿌리고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한테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보니까 네, 또 다른 그때- 피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자제하고 시장의 평가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라. 했으면 해라. 좋겠다. 뭐 그거 만약 그 이유라면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확히 한 25일 정도 저는데 투자 교부 그래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죠. 그거 끝나는 데가 8월 한 5일쯤이니까 네, 그때까지는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팩트라면 뭐 그거야 뭐 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네. 상황이긴 한다고 합니다. 많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뭐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이게 생각을 되게 들고요. 중요한 게 네. CEO가 일단 의중이 있고 네.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내부에서도 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해야죠. 아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주주만 이렇게 소외를 시키면 되나? 아니 뭐 임원들 뭐 엄청나게 성과가 받을 거고 직원들 엄청나게 받고 주주들만
이게 소외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음? 네. 자,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도 이제 여기 시장 아까 그러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한터증권은 또 올렸네요. 네. 얼마로 갔어요? 네, 470만 원. 네. 470만 원. 네. 언제 나온 거예요? 오늘. 네, BNK, 오늘? 네, BNK는 좀 내렸고. BNK는 또 얼마예요? 네, 148만 원. 148만 원. 그러니까 이제 와. 창신 메모리가 상장한 다음에 외사에서도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펄이 소매줄 거냐 말 거냐. 지금 SK하이닉스가 그런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월마다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의 재무제표를 보면 약간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만한 포인트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견이 좀 갈리고 있다. 야, 우리나라에선 참 흔한 광경은 아닌데.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례적이에요. 네. 이렇게 한 회사를 두고 증권사들이 막 쫙 깔려갖고 위아래로. 근데 BNK가 148만 원, 그다음에 네. 한투가 470만 원. 맞습니다. 이거 누구 하나는 골로 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자, 여튼 오늘 또 준비해주신 말씀들이 네, 있을 그래서 테니까. 일단은 지금 그래서 지수가 얼마만큼 빠졌냐를 갖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우리가 예상하는 코스피 EPS를 갖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 상황과 빠졌을 때에 이게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장표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코스피 예상 EPS를 이제 1,120원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최근 10년간 밸류를 이제 한 10배 정도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한창 좋았을 때 논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실적으로만 가도 10,000포인트는 그냥 가야 된다라는 논리였던 건데 지금 제가 이 자료 만들 때에 6,000포인트였는데 더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아하. 지금 이 수준이 뭐냐면 내년에 우리의 코스피가 실적이 한 40% 줄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에서 10배 받았는데 너네는 이제는 9배로 해야지 6,0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인 건데 지금 뭐 우리 한투에서도 뭐 실적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년에 대부분의 글로벌 IB들이나 증권사들은 코스피의 실적을 감소가 아니라 증액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장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너네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걱정이야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한 하락은 사실 너무 좀 시장을 우리나라만 뭐 지금 글로벌 시스템 붕괴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이제 월간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확률적으로 좀 한번 보면 지금 뭐 사실 통계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귀에 들어오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일단 요거 제가 만들 때도 27%였는데 이거 30%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번에 7월달에 30% 가까이 넘어가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많이 빠진 게 8월에 이제 금융위기 23%고 쭉 이제 나열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보시면 대부분 그 다음 달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요번에 3월달에 이란 전쟁 있을 때는 좀 의미 있게 2달 연속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적, 그러니까 이 그 전월의 급락의 이상의 하락했던 적은 없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달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종목들, 그러니까 한 80%는 지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의미 있게 생각해서 본 거는 여기 이제 금융위 때를 보시면 여기가 1월 달에 14%가 빠지고 반등이 조금 나왔고요. 네. 10월 달에 23%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의 대세 하락장,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한 10% 내에 하락을 하고 한 두세 달은 반등이 나오다가 서서히 흘러내리다가 막바지에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쭉 가다가 갑자기 20% 넘는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세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한 1년, 1년 반 동안 흘러내리면서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거는 대세 하락의 전환보다는 네.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에 좀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좀 갈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종목으로 좀 파고들면 저희가 하이닉스도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어제 기준으로도 MDD가 한 40%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거의 지금 금융위기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하락이 언제였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끝나서 이제 너네는 다시 이제 끝이야. 이제는 사이클 좀 고생해야 돼. 이러면서 적자 전환했을 때 43%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호실적을 내놓고 뭐 다른 이슈로 좀 계속 힘을 못 쓰고는 있지만 계속 지금 실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억울한 거는 이제 그동안 너네 사이클 산업이라 그래서 장기 계약하는 거 본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했더니 이제는 그걸 갖고 이제 다른 악재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장기 계획을 해서 반도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뭐 하이닉스한테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거 계속 올리면 네. 테크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같이 잘 가기 위한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저희가 CXMT 얘기를 잠깐 했지만 CXMT도 지금 ASP가 높습니다. 예, 걔네도 높게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좋은데 걔네들이 이제 우리 거 사면 싸게 해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업계가 뭐 물론 지금 기술력 차이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얘기가 됐지만 아직 기술력 차이는 아직 한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들어오더라도 과연 뭐 반도체 가격이 의미 있게 뭐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물 가격 같은 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심리로 쏠린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각종 이슈별로 하락을 이제 쭉 보여주셨잖아요. 네. 뭐 글로벌 금융위기, 네. 혹은 뭐 전쟁. 근데 이제 제일 1위에 오른 게 방금 우리 이번 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슈는 반도체 악재란 말이죠. 근데 사실 반도체 악재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이에요. 왜냐하면 네. 수많은 뇌관들 특히나 어젯밤에 캐비넛이 발언 전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야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매파적 동결 이후에 상당히 금리가 특히 30년물 같은 경우는 임계치를 넘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이슈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재평가 악재라고 보지만 그 이면에 다양한 복합적인 것들이 복합적인 악재이고 따지고 가면 또 전쟁이죠 사실. 모든 건 또 전쟁부터 시작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이슈에 딱 이제 표로 하나 이제 명명하기 위해서 반도체 악재라고 하기에는 메모리 악재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네. 마땅히 쓸 게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네, 저도 뭐, 충분히 네. 이해됩니다만 반도체야 뭐 악재일 게 별로 없지 뭐. 그렇죠. 뭐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실적도 오히려 좋게 더 나오고. 강건하게 나오고 있고 음. 실적과 괴리가 이격이 벌어진 게 이제 문제인데. 네. 네. 하여튼 상황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네. 있고요. 그리고 투심은 굉장히 좀 현재는 안 좋은 상황이고. 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개인 투자자들의 뭐 그죠. 투자 심리 네. 같은 거. 지금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보면은 네.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뭐 많은 보조 지표들도 지금 과매도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뭐 직원들이 이제 뭐 한숨을 쉬다 웃기 시작하고 뭐 포기를 하면 이제 뭐 바닥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심리적으로는 사실 여러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좀 가리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개인분들이 또 이 바닥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특히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청산 같은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뭐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느냐고 좀 바쁘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안 그러길 바랍니다. 이게 담보 신용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신용 거래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거. 네 이게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뭐 증시 얘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실 거기 때문에 아니, 진짜 제가 중요한 꿀팁이다. 네, 영업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를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일단 신용 등급이 종목별로 등급이 다 다릅니다. 뭐 네. 하이닉스 같은 건 A 등급, 삼성전에서 걔네들은 뭐 140%만 유지만 되면 되는데 다른 C 등급, D 등급들은 뭐 160%, 150%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세요. 그냥 사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신용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파실 때 담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C 등급, D 등급부터 먼저 매도가 되셔야지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155%가 유지가 돼야지 담보 매매가 안 나가는데 네. 이거를 좀 C, D를 팔면 이게 좀 낮아지거든요. 그럼 여유가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수익률만 보고 매도를 하세요. 그래서 A 등급을 매도했는데도 담보에 오히려 그러면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등급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1억으로 뭐 내 돈은 1억인데 네. 1억 5천치 이제 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ABC 종목인데 어떤 종목은 조금 많이 땡겨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있고 네. 어떤 거는 조금만 더 땡기면 바로 이 친구는 그냥 그쵸. 근대매매 나갈 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 20%의 룸이 좀 더 있는 애들이 있는 거고 아. 네. 이게 타이트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손실나 있는 신용을 그냥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제 담보비율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미수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1억을 사갖고 네.
순수하게 1억을 샀는데 그게 이제 뭐 9천만 원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된 거죠. 영원으로 사서 다른 담보로 샀다. 예? 그럼 이걸 팔면 내가 신용이 올라가겠지 했는데 그러면 팔면서 손실금을 이제 손님이 충당해야 되는 돈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미수가 이제 4천만 원이 생겨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현금 주식을 또 매도를 해야 되거나 그거를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시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신용이 있는 걸 매수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종목이 지금 팔았을 때 손실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서 일부러 현금 주식과 같이 매도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수를 이제 추가적인 발생이 안 생기게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증권사마다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제가 이제 첫날 발생한 날이고 그럼 오늘이 둘째 날이면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거든요. 다음 날? 네. 그러니까 오늘 해서 어제가 1일차, 네. 오늘이 이틀차. 그럼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어제 샀어요. 어제 담보 부족이 발생이 된 거죠. 어제 담보부족이 네. 발생했고 그다음에 오늘이 이틀차가 된 거죠. 이틀차 됐는데 요때까지 안 넣으면 해결이 안 되면 해결 안 되면 다음 날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9시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만약에 부족금이 1,000만 원이다. 예. 그러면 1,000만 원의 현금 주식을 매도하거나 네. 입금하거나 입고를 하면 하루가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날이긴 한데 만약에 이래놓고 또 빠지면 이날 처음 더 많이 팔았을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좀 버티고 반대 매매에 대한 것들을 좀 막고 싶다고 하실 때는 그런 증권사별의 시스템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럴 때는 현금 주식 매도하고 그걸로 매도담보대출 왜냐면 이게 또 이틀 결제가 걸리잖아요. 그럼 매도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현금 주식 이제 신용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담보 관리를 좀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증권사별로 또 이제 가상매매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내 담보가 얼만큼 회복되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꼭 하셔가지고 그냥 무작정 던지지 마시고 네. 좀 이 자리를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7월 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8월 초에 그 이자 나갑니다. 8월 첫날 영업 이자 나가면 그 이자만큼 또 부족 금액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7월 초면 뭐 그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이자가 나가야 될 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가 지금 140%라고 안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자가 나가는 부분만큼 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얼마 월초. 네, 그렇죠. 네, 월초에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좀 관리를 하셔서. 근데 그거 네. 사실 담당 PB가 얘기해 주잖아요. 맞아. 저희는 다 그렇게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닐 뭐 수도 비대면도 많으실 거고. 비대면. 네. 그리고 생각보다 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케이스가 아주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잘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저도 좋지 예전에 않을까. 그런 적이 네. 있어요. 이게 현금 미수? 아마 원래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네. 일단 이제 뭘 살 수 있다는 걸 미수 최대 현금 최대 뭐 100% 이제 살 수 있고 예수금 있는 데로는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미수 최대 또 얼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미수 최대를 사버렸어.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샀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흘 동안은 내가 갖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날 안 팔면 안 되더라고. 2일 안에 결제를 해야 돼. 네. 그 결제를 하긴 했죠, 저는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부족한 게 뭐 한 500만 원이야. 500만 원 넣었어. 난 이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3일째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 네. 3일 안에만.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날 당일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쓴 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몰라갖고 다음 날 이제 늦게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마치 신용불량처럼 네. 얘는 앞으로 미수를 한 달 동안 쓸 수 없는 계좌가 된 거예요. 네, 미수 동결 계좌가 미수 동결 계좌. 한 달 동안 됩니다. 네. 전 증권사에. 네. 그래갖고 이게 사흘 동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일날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걸 그때 배웠죠. 아. 나 사흘 동안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틀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현금으로 텀을 했을 때는 주는데. 상관없고 주식 매도해서 상환했을 때만 미수 동결 계좌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아마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은 이틀 안에 하고 주식을 매도해서 그 미수를 해결했을 때만 미수 동결 계좌가 되고 현금으로 그걸 해결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주식을 팔았나 그럼 내가? 플러스 가수 뭐 그래, 하여튼 네, 그럴 수 뭐 있어요. 기억이 네. 잘 안 납니다만 네. 하여튼 동결 계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벌었어 그때. 아, 그래요? 미수를 사서.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요 상황을 잘 지나가면 네. 8월에는 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야구인들이 8회를 좋아합니다. 약속의 8회라고 해서 8을 좋아하는데 약속의 8월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또 장이 음전을 네. 했습니다. 한 2% 정도. 진짜 롤러코스터 일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침에 시작하자고 올랐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플러스 갔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오는 이런 마이너스도 지금 2% 넘게 코스피 기준 가고 있고요. 시장 기능이 없는 거죠. 네, 빨리 손을 봐야 코스닥도 될 것 지금 같아요. 2% 가까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들이 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요 상황들 잠시 후에 또 박준영 대표님도 오시니까 네. 그것도 한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리 이학주 차장님 오늘 멀리서 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 많이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